자, 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지난 시간에 했었던 사주의 흐름 보는 가장 쉬운 관법을 알려드렸는데, 사람들이 저게 이론만 알려주면 뭐하냐, 실제로 해석을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것만 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줄 테니까 따라 하시면 다 저처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도 어지간한 사주 보시는 분들 간판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되진 않겠고,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 유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스탭들이 이걸로 해달라고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 명조는 환승연애 2라는 예능에서 가져왔고,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식 그대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야. 그냥 내가 풀어줄 뿐인 거야. 나 똑같은 얘기할 거고 평소 하이드 관법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난 일단 환승연애를 진짜 안 봤고 저거 자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이분들이 요즘 잘 모르겠는데 말 들어보니까 연반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엄청 많아졌대요. 그래서 생일도 공개되어 있는 것도 많고 막 이거에 대해서 사주도 풀고 막 이랬대. 근데 내가 그 자료를 조사한 걸 좀 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찐텐으로 풀까 하다가 연예인들 막 제가 사주 풀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간에 제가 뭐 진지하게 원국을 가지고 감명을 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이분들의 사건 중심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편하게 하시라고 예시를 드리는 거니까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 커플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커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규민혜은, 나연희도 이렇게 4명의 사주를 제가 알려드린 단식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금묘화실이 뭐라고 했지?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죠? 오로지 순서로만 본다. 일의 시작 과정, 결말을 보는 겁니다. 먼저 규민, 혜은 커플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연주를 보면 갑술년에 태어났어요. 제가 뭐 이런 육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알려줄 거니까 이런 것들로 보지 말고 오늘 그 이 순서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갑술, 갑목과 술토 이렇게 두 글자만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월 일시로 흐르는 이 흐름을 붙여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둘 다 갑술을 가지고 있는데 글자가 같다고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알려면 일단 갑술 자체를 알아야겠죠. 제가 처음이니까 조금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지지에 있는 술토를 생각해 봅시다. 술토는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끝이에요. 이제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의 계절인 거예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 근데 이렇게 추위를 앞둔 시점에 천간에 갑목이라는 글자가 딱 세워져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내 월운에서 갑목은 언제인 사람들을 보라고 했죠? 인월을 보라고 했어요. 갑목의 본래 계절은 어디예요? 봄이죠? 나무가 자라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봄이잖아요. 술토라는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쌀쌀하기도 하고 땅이 척박해지는 그런 시점에 갑목이 있다는 거는 나는 자라고 싶은데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난 거니까 머물기가 대단히 불편해집니다. 갑목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여운 어린이인 봄이 안녕 나왔어 얘들아 하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하이드 방송 보러 라이브에 힘들게 들어왔는데 막 하이드가 막 꺼지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물론 전 여러분들 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으면 일단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또 시간적으로 가을에는 나무가 새싹이 아니라 다 자란 거잖아요. 성장이 끝났어. 그러니까 막상 쓰임은 대단히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모순이 생겨요. 내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시기인 건데 나 자체는 가치가 있고 쓰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제 겨울이니까 나무를 패서 불 붙이고 하면 겨울에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재료로도 쓸 수 있고 책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나만 불편하면 쓰임새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부리려고 하지 내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 갑술이라는 글자가 연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시작점이 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치를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상이 되잖아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 선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금묘화실의 근, 이 시작하는 시기에서는 어떤 불편함을 느끼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사월주잖아요. 기사라는 글자는 어떻게 보여요? 기토의 사화는 화생토죠. 따뜻한 봄의 땅, 기토는 습기를 머금은 영양가 있는 토양.
4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죠. 겨울처럼 얼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당장 쪄 죽을 것 같은 여름도 아니고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시기에 이 기토라는 꽃을 심기에 딱 좋은 토양이 자리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은 힘든 초반을 지나고 나면 주변이 따뜻하고 머물고 싶게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갑술이 지난 기사니까 내가 특별히 뭔가 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를 환영해주고 예뻐해주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인기가 많아져요. 소위 말하면 인싸? 그러니까 초년에 비해서는 사주가 확 밝아졌죠. 갑술에는 불편했지만 기사로 오면서 확 밝아졌다는 건 뭐겠어. 이 사람이 내가 살아가면서 밝아지려고 노력했던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으니까 분위기가 확 변해졌다는 겁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뭐가. 그리고 갑술에 비해서 환경도 어때요? 기사라는 건 진짜 먹고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야. 꽃피는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역량이나 가치가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 좋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경자일주. 경자라는 것은 해자 축, 지지로는 겨울이죠. 여기서 자월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추워진 아주 영하로 들어갈 만한 그런 온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간에 경금이라는 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글자가 온 거예요. 이걸 사주에서는 금생수라고 하죠. 그리고 내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알다시피 저는 이걸 물이 깊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금생수 중에서도 경자니까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물입니다. 흙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갑술, 기사, 경자까지 왔다는 거는 내가 시작하는 지점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노력을 통해서 직접 이뤄냈다는 자신감, 자부심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차갑고 불편한 인상이지만 알면 알수록 대단히 확신을 주는 사람이다. 뭔가 이뤄낼 것 같은 깊이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럼 금묘화실의 흐름으로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갑술로 태어나고 시작해서 기사를 거치고 경자까지 왔다. 내가 살아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극복이 되더라.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더라.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를 에둘러서 해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연애를 한다면 현재가 경자라는 거니까 마르지 않는 금생수로서 너에게 흘러가겠다. 직진하겠노라. 경자는 여러 갈래로 흐르지 않죠. 금생수가. 이런 글자를 보면 그냥 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긁지 않는 복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물론 시주를 보지 않아가지고 최종적인 결말을 잘 모르겠지만 2%도 안 받고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혜은. 저는 환승연애 2 잘 모른다고 했죠. 어떤 여자분이 만약에 이런 사주를 들고 와서 나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나는 그냥 보자마자 얘기했을 것 같아. 지난 연애에 상처가 많겠다. 구 남친한테 눈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같은 걸 많이 보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거야. 저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을사인지 갑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순서를 보고 있는 거니까. 갑술 했으니까 넘어가서 계유예요. 계유는 뭐겠어? 여러분들이 뭐 공식처럼 간지 해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채널 보면서 배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말이 다 돼. 자, 봐봐. 개수는 중의 음이죠. 유금은 신유술에서는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강한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사주에서는 왕지라고 하고 기운으로는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유금이 음인 거죠. 이게 무조건 금이랑 수가 만나면 금생수가 된다가 아니라 음양의 논리를 봤을 때 지지유는 음이기 때문에 생을 잘 안 해요. 항상 양이라는 것이 생을 해서 공급한다. 음이라는 것은 생보다는 극을 먼저 한다. 아예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뜻이 다른데 오늘은 뭐 단식 배우는데 이런 세세한 개념까지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개념만 이게 음이라면 양처럼 샘솟는 물은 아닐 거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거야. 개수도 음이고 유금도 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과 음이 만났다. 얘네는 세찬 기운으로 어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자리 잡고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고여 있다는 거죠. 눈물 꾹 참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이 갑술을 겪었잖아. 어렵죠? 그래서 갑술이라는 힘든 시간을 계유해서 건디고 버텼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인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사 볼 필요도 없이 여기까지. 왜냐면 우물 같은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누구나 목이 마르면 샘을 찾듯이 그 누군가가 나를 찾아줄 때까지 나는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겠노라. 금이랑 수니까 금생수가 아니진 않잖아. 깊이가 있긴 있잖아. 샘솟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럼 이 다음 을사, 을목과 사화가 만났다. 뭐 을사면 이제 꽃피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결말 맺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을사를 보면 뭐 흔히 뭐라고 하죠? 꽃 폈다. 그러니까 뭐 물상론자들은 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을사에 대해서 목생화 되었다고.
그래 보면 목생화처럼 보여요. 시적절할 때 을목이 왔죠. 사화라는 시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날씨예요. 근데 꽃이 필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만난 거지 꽃이 피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꽃이 피어 있으려면 병화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꽃이에요. 목생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 갑술개유해가지고 힘든 과정과 뭔가 아픔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을사가 딱 온 거지. 시간은 모르니까. 현재 시점에 을사인 거죠. 그럼 어떨 것 같아?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다. 화라는 거는 하늘에 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을사일이라는 전제를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이분이 아니라 지지에 있는 배우자가 받을 겁니다. 뭐 이걸 자기 마음에는 꽃이 폈으니까 현실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에는 확실히 피었을 거다. 자기는 마음에는 확실히 들었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꽃이 오래 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입니다. 수생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수라는 것은 지지 깊숙한 곳에서 나와야 이 수생목이 돼서 목생화로 피어날 수가 있어요. 계유로 보면 이 계유로 수생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연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한들 이게 실현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주가 이분 팔자가 맞다면 이분의 연애 과정도 갑술 계유 을사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분의 일주가 을사가 아니라 갑진이라면 이 앞선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뭐 달라지겠죠. 이 마지막 현재 과정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을사가 갑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다음은 나연 희두 커플입니다. 병자로 시작하네, 나연님이. 병자로 시작을 하죠. 병자란 무엇이냐? 병자는 몸이 아픈 하이드가 병자다. 피곤하다. 병화 자수의 구성이죠. 병화는 양 중의 양이고 자수는 중의 음이에요. 가장 강한 양과 가장 강한 음이 만난 겁니다. 명리에서는 병자라는 것을 화수미제라고 하고 임오라는 거를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수화가 만나면 조화가 완성된 거라고 하고 화수는 조화가 되지 않았으니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화기제라는 것은 수와 화가 서로 다투지 않고 아름답게 있으니 완성이 되었으니 좋다. 화수라는 것은 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아서 나쁘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볼 거야. 병자라는 것은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무조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주에서 병자라는 간지만 있어도 60갑자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거의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개사기 수준으로 좋은 글자예요. 병자라는 것은. 하지만 과연 병자만 있다고 좋을까? 과연 남들은 미완성인 화수미제가 있는 건데 내 사주에 미완성인 글자가 있는 게 좋을까? 과연 그들의 운명은? 뭐 이게 그런 거지. 완성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는 병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태어난 거잖아. 시작이 병자잖아. 병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이 병자잖아. 그리고 어딘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이 미완성인 게 있는 거잖아. 이게 뭐겠어? 내가 타고나기를 나한테 완성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이게 바꿔 말하면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또 노력이라는 걸 항상 좋게 볼 수는 없지만 병자의 노력이라는 건 내가 부족하지만 내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내겠다 정도까지의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야. 물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흐름을 봐야겠지. 그 다음 임진월. 이분은 일까지 임진이죠.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팁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있는 간지가 뒤에도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실전에서 하는 팁이야. 실제로 프로들이 써요. 자기가 한 번 겪은 문제가 앞에 있었고 바로 이어져서 왔잖아요. 바꿔 말하면 뭐야? 이 처음에 오는 임진에서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다음에 있는 임진에서는 이 문제를 내가 알고 파악해서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임진에 내가 이 임진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반드시.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 임진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한 거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임진이라는 뜻만 보면 어때? 임진이라는 거는 인묘진, 봄의 끝이죠. 임진이라는 것은 이제 봄이 넘어가서 여름으로 목생화로서 꽃을 피려다가 임수가 와서 수국화가 되니까 꽃을 못 핀 거예요. 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가 온 거야. 봄 입장에서 망쳐버린 거지. 나를 망하게 하러 온 임수야. 근데 내가 임수잖아. 나 자체가 임수잖아. 그럼 뭐예요? 내가 봄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누군가의 마음에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 홍수가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라는 거는 내가 노력한 바를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소극적이겠어요? 적극적이겠어요? 당연히 엄청 적극적이죠. 내가 좋아하면 완전 미쳐서 직진을 할 정도로 적극적일 거야. 이 사람은 노력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노력해서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보면 광기일 수도 있어. 물론 그거는 사주를 복식으로 봐야지. 하지만 이건 단식이야. 그러니까 단식 안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보면 충분한 거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남희두님. 시작이 뭐예요? 정축이네? 축이라는 거는 겨울의 끝자락에 있잖아. 그리고 계절의 끝이기도 하지. 모든 게 한 사이클 끝나고 소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잖아. 근데 정화라는 한 줄기 빛이 딱 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시작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의 시작점은 항상 뭐야? 모든 게 끝난 시기에 정화라는 작은 희망을 본 거예요. 완전히 어두워져야 하는 시기에 불을 킨 거니까 안 되는 연애, 끝난 연애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축은 끝난 게 아니야. 이 정화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걸 끝낼 생각이 없어. 다음 계절로 넘어갈 생각이 없어. 그런 걸 고수하는 경향으로 시작하는 거야. 정축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다음은 개묘월. 묘월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봄, 꽃이 필 시기죠. 근데 얘가 개수를 달고 왔어요. 그럼 이제 봄은 나무, 개수는 수니까 수생목해서 완전 좋겠네. 내년 개묘년인데 수생목해서 좋겠네. 아니죠. 묘라는 것은 계절의 중간이잖아요. 왕지잖아. 봄의 중간에서 가장 힘이 센 거잖아. 그럼 이미 얘는 수가 자기 거인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개수는 뭘 하겠어요? 정축 상대로. 수생목 하는데 쓸모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이 정축의 정화를 꺼트리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 희망을. 그러니까 이 정축이라는 것은 내가 희망을 달고 있었는데 시작할 땐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음 단계 들어가서는 수국화돼서 꺼진 거야. 내 희망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서 이 사람 이 희망이 완전 꺼트려지는 상황이 온 거야. 접혔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패배하고 진 거야. 접힌 것과 같아. 완전히 꺼진 거야.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걸 내가 안 접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 개수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내가 언제든 내가 너 꺼버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기가 주도권이 없지. 개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사를 봅시다. 일주로. 내가 앞에서 기사 뭐 설명해주지 않았어? 내가 기사를 뭐라고 했죠 앞에서? 기사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고 했지. 좋은 환경에. 이 기사는 사화에 기토가 온 거죠. 사화는 좋은 시기가 왔다. 딱 좋은 시기에 불이 켜져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 목표했던 정화는 꺼졌다. 마지막 단계 이른 불꽃은 살아남았다. 정화와 사화는 다르죠. 이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기사회생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과 같은 이런 실패는 없을 거야.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사주풀이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한 단계 더 생각해 본다면 사화가 지지해서 기토를 생해주니까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목매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겠다. 지지해서 나를 화생토해주겠다. 나를 좋아하는 상대한테 가겠다라는 가능성이 크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겠다보다는 흐름상으로. 사주라는 건 투명하기죠. 운명을 추리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명탐정 놀이를 다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 내 사주에도 적용해보고 남의 사주에도 적용해보면서 사건의 전후 관계나 내 인생에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흐름과 약간의 힌트를 얻으실 수는 있겠죠. 오늘 컨텐츠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도사처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단식을 파는 노력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주도 보시고 재미있게 활용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나간 운을 통해서 나의 과오를 알고 다가오는 운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니까 이런 단식들을 재미있게 사용해 보시면서 내 사주를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채도 좆대꾸알 욕 아니에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으로 받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염.